네, 반갑습니다. 저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단 한 번에 공지된 웨비나 제목은 단 한 번의 실험으로 부족할 때 오그멘트 디자인을 활용한 순차적 실험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샘플 데이터 같은 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오그멘트 디자인하고 순차적 실험 전략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저널을 이용한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오그멘트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이제 그 자료 중에서 이렇게 PDF 자료가 하나 있을 건데요. 그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분야든 이제 그 분야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 구루라고 보통 표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살아계신 통계학자들 중에서 DOE 실험계획법과 관련된 최고의 이제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 더글라스 몽고메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썼는 책에서 제가 한 가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제목은 효과적인 실험계획법인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항 4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여기 페이지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DOE임에도 불구하고 DOE는 이제 통계적인 어프로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인 지식보다는 비통계적인 도메인 나리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실험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실험 설계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분석을 최대한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효과적인 DOE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DOE 결과를 통계적으로 어프로치할 때 통계적인 아노바나 회귀 분석 같은 걸 이용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단하는데 이게 통계적인 유의성이 현실적 유의성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는 항상 현실적 유의성과 통계적 유의성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효과적인 DOE의 원칙이 되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실험은 되게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샷 실험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규모 실험보다는 순차적인 실험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한 45분간 살펴볼 이제 오그멘트 디자인을 활용한 순차적인 DOE는 효과적인 DOE의 네 번째의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통계학 책 또는 이제 실험 계획 책에 보면은 순차적 실험, 시퀀설 디자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점프 메뉴에는 이제 DOE 밑에 보면 두 번째 오그멘트 디자인, 설계 확대라는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이제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개념적 그다음 실무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걸 조금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차적 실험, 이제 DOE 책에 보면 이제 보통 순차적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험을 대하는 기본적인 전략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모든 변수를 고려한 큰 규모의 실험을 설계해 가지고 한꺼번에 원샷으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단계를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실험 DOE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 최적화를 찾아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순차적인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순차적인 실험은 그 순차 단계를 2단계 또는 3단계로 나누어서 보통 예시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2단계로 나누면은 스크리닝 실험, 옵티마이제이션 실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3단계 스크리닝 실험, 그 다음에 캐릭터라이제이션, 특성화 실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실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순차적인 접근 방식을 이제 한다면 첫 번째는 보다 중요한 요인을 찾아내는 스크리닝 실험을 하겠죠. 그래서 실험 디자인을 할 때는 주로 주요과 파악을 목적으로 해서 부분 배치법이라든지 아니면 DSD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자가 많은 경우에 보통 실험에 있어서는 부분 배치법에서는 이제
보통 한 5개, 10개 정도의 실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크리닝 실험을 통해서 보다 중요한 2개에서 4개 정도의 요인으로 필터링 하는 것, 스크리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순차적 실험의 첫 번째 단계 스크리닝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통 특성화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요인 간의 인터액션 상호작용을 발견하기 위해서 완전 배치법을 적용하는 게 두 번째 순차적 실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모델링 또는 최적화해서 공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응 표면 실험을 하는 게 세 번째 순차적 실험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DOE 책에 보면 이제 점진적 또는 진화적 DOE라 해서 이볼루셔널 DO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순차적 실험을 순차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원리가 보통 이제 변수 간의 그 X인자가 반응치에 미치는 영향도의 기울기, 그 경사가 높을수록 고기가 훨씬 더 이제 그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이 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으로 실험을 해야 될 다음 실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통계적으로 보통 이런 순차적 실험을 또는 점진적 DOE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 실험 시퀀설 디자인의 개념적인 내용이고, 반면에 이제 점프에서 보통 얘기하는 오그멘트 디자인은 설계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순차적인 실험을 구현하기 위한 점프의 방법 또는 어떤 구체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우리가 DOE 밑에 보면 이제 오그멘트 디자인 두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전 실험의 데이터와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2차 실험이 아니고 1차 실험 플러스 알파로 오그멘트 플러스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실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실험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최적일까를 구현하는 점프의 방법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그멘트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공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중심점을 추가를 해야 우리가 공률 효과를 파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센터 포인트를 추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현재는 선형 모델로 주요가 또는 이제 인자 간의 인터랙션만 체크하는 선형 모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반응 표면 실험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공률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심점하고 축점을 같이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오그멘트 디자인의 엑시얼 포인트 추가라는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만약에 이제 그 2차 이상의 2인자 이상의 상호작용이 서로 교락이 돼서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어떤 인자가 진짜 영향을 주는지 세밀한 파악이 필요할 때는 이 폴드오버라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프에서 그 설계 확대를 하기 위해서 DOE 오그멘트 디자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그멘테이션 초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6가지 오그멘트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존 실험 결과를 확대하는 순차적 실험을 점프해서 실행하는 오그멘트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오그멘트 디자인에 대해서 6가지 옵션을 제가 파란색 글씨로 표시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쉽게 체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리액터 팔런즈라는 샘플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보면 간단한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컬럼에 있는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 패턴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헤더 그래프 열어서도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X인자가 5개 있고 각각의 X인자에 대해서 2수준씩 실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피드레이트부터 컨센트레이션까지가 X인자고, 2수준씩 잡았으니까 완전 배치법으로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2의 5성 32번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 8번 실험을 했죠. 그래서 32분에서 8번으로 4분의 1 부분 배치 실험을 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이런 이제 부분 배치는 이제 중요한 요인을 선별하기 위한 이제 1차 실험
실험으로 많이 활용되는 실험인데 우리가 실험을 8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1차 실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차 실험에서 나온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실험 결과를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그멘트 디자인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DOE 오그멘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5개 인자를 X로 선택을 하고 퍼센트 리액트가 반응치 Y니까 이걸 클릭해서 OK를 하면 하단에 보시면 오그멘테이션 초이스라 해서 6가지 그 오그멘트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제일 오른쪽에는 오그멘트라는 요 버튼을 활용하게 되는데 요 오그멘트라는 버튼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1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떤 인자들 간의 2인자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싶다. 또는 어떤 인자의 공유 효과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추정하고자 있는 효과를 확대 플러스해서 2차 실험을 디자인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1, 2, 3 이렇게 3가지를 넣어놨었는데 한 가지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피드 레이트 변수의 2차 공유 효과를 내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오그멘트를 클릭을 해서 피드 레이트 변수의 2차 공유 효과이기 때문에 피드 레이트를 선택을 하고 위에서 팩터 탭에서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모델 탭에서 또다시 피드 레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공유 효과니까 2차 공유이니까 파워 제곱의 2차 세컨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제 모델 탭의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피드 레이트의 2차 공유 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효과를 살펴보겠다라는 게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캐탈리스트하고 스트레이트 템퍼리처 간의 2차 상호작용 효과만 추가적으로 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했던 예시에 들어갔던 요걸 지우고 캐탈리스트하고 2가지 요인의 2차 상호작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팩터에서 캐탈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2차 상호작용이 스트레이트 템퍼리처니까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크로스를 클릭합니다. 크로스가 곱하기죠. 이렇게 하면 캐탈리스트하고 캐탈리스트하고 템퍼리처 2가지 상호작용을 보기 위한 오그멘트 디자인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이제 2차 상호작용 전체를 한번 추정하고 싶다,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팩터가 5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2인자 2차 상호작용은 전부 10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팩터에서 5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에서 이렇게 5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인자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인터액션에서 이렇게 세컨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2인자 상호작용 10가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모델이 이렇게 됐다는 오그멘트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효과를 추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총 실험 횟수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총 실험 횟수는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디자인 제너레이션이라 해서 여기 숫자가 총 실험 횟수가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이제 1차 실험 횟수를 포함을 한 총 실험 횟수이기 때문에 여기 16이라고 되어 있으면 1차 실험 횟수 8번을 포함을 해서 2차 실험 횟수 8번을 추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디자인 제너레이션에서 넘버 원즈에 16을 넣고 메이크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이 이제 좌표 교환 원리에 따라서 실험이 디자인이 됩니다. 몇 초 걸리죠? 몇 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메이크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원래 실험 결과, 1차 실험 결과 8번, 그리고 2차 실험 결과 8번이, 2차 실험 디자인이 8번이 포함된
이렇게 실험 계획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오그멘트 하는 옵션인 내가 보고자 하는 효과만 조정할 수 있는 오그멘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다 보니까 닫아버렸네. 두 번째 오그멘트의 이제 옵션은 레플리케이트입니다. 레플리케이트는 말 그대로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 오차 분산의 정밀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실험 결과를 반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상태에서 레플리케이트 반복을 하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반복을 몇 번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 8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2를 하면 기존 실험 런을 포함한 횟수로 실험 결과를 실험을 추가하는 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기존 실험 결과하고 다음 2차 실험 결과를 블락으로 나누고자 하면 여기에 중간에 있는 그룹 뉴런스를 세퍼레이트 블락, 그러니까 별도의 블락으로 나누고 싶으면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만약 요걸 선택을 하고 레플리케이트를 2번 해서 OK를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실험 결과가 이렇게 8번 있고 이게 첫 번째 블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하게 반복된 동일 조건에서의 실험인자의 동일 조건에서 디자인된 실험 디자인이 이렇게 8번으로 반복이 됩니다. 여기 반복에 대한 옵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헤드 센터 포인트 중심점 추가, 중앙점 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률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험 결과 해석의 정밀도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중심점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add 센터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중심점을 몇 번 추가할 거냐. 내가 3번을 추가하겠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3을 치고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기존 실험 결과 8번에다가 중심점이라는 것은 모든 인자의 기존의 1차 실험에서의 모든 조건의 모든 중심점으로 추가 실험 3번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락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제 폴드 오버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폴드 오버라고 하는 것은 폴더폰 있잖아요. 폴더폰 접기니까 선택한 변수들의 우리가 반대 영역에서 실험점을 추가하는 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교락 같은 게 있을 때 보통 이제 교락을 해체해 가지고 보다 이제 2인자 상호작용 같은 걸 보다 정밀하게 추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데 이럴 때는 이제 폴더 오더를 클릭을 하면 이 5개 변수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OK를 클릭을 하면 모든 변수의 반대 실험점에서 2차 실험 결과가 잡힙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피드레이트라든지 이렇게 1개 또는 2개의 실험인자를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변수들의 반대 영역에 대해서 실험점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피드레이트 하나를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8번째까지는 1차 실험의 결과고 그 다음에 2차 실험 이제 폴드오버 반대편에 있는 실험이 8번 생성됐는데 5개의 변수 중에서 나머지는 실험 조건과 실험 순서가 동일하고 이렇게 보시면 피드레이트 아까 선택했던 피드레이트에 대해서만 반대의 실험 영역 여기 실험 보시면 피드레이트는 15, 10, 15,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실험은 그게 아니고 10, 15, 10, 1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대편 영역에 실험점을 추가해서 2차 실험을 하는 점프의 옵션이 폴드 오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5번째는 이제 축점을 추가하는데 이 축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인 배치법에서 잡은 실험 수준의 바깥점을 얘기해요. 그게 축점이죠. 그죠? 근데 이걸 add XR을 선택을 하면 축점만 추가하는 게 아니고 축점과 중심점을 함께 추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add XR을 버튼을 클릭해서 축점을 추가하게 되면은 실험 계획의 종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크리닝 실험을 반응 표면 실험, 그 중에서도 중심 합성법, CCD, 센트럴 컴포지트 디자인으로 변경하게 되는 실험입니다.
한번 시연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축점을 추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액시얼 밸류 축값을 넣어라. 그리고 축값을 넣고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를 또 몇 개를 추가할 거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액시얼 밸류를 1을 넣고 그 축점을 2번 추가한다라고, 축점에 센터 포인트를 2번 추가한다라고 하고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20번의 실험 이제 그 디자인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8번째까지는 원래 있던 실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9번째하고 10번째는 2번의 센터 포인트, 모든 5개의 모든 실험인자의 센터 포인트로 하는 거고, 나머지 11번째 실험부터 20번 실험 이렇게 보시면 그 하나의 변수만 그대로 두고, 원래 있던 실험점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4개의 변수의 센터 포인트를 이렇게 같이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서대로 요건 이제 피드 레이트에 대해서만 원래 실험점, 그다음 캐탈리스트에 대해서 원래 실험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축점 추가를 통해서 액시얼 밸류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 2로 했을 때 20번 실험 결과를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액시얼 밸류라는 개념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따로 한 페이지 정리를 했었는데, 액시얼 밸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축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액시얼 밸류에 넣는 값은 요인 범위의 2분의 1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피드 레이트 기준으로 보면 여기 피드 레이트가 10에서 15까지죠. 그래서 여기 액시얼 밸류 1을 넣으면 15에서 10까지의 절반에다가 요 입력한 액시얼 밸류를 곱해서 2.5가 되고, 2.5가 되고 중심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하게 되면 축점의 값이 10, 15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반면에 여기 액시얼 밸류에다가 1.5를 넣으면 이제 이 값이 3.75가 되니까 중심점에서 12 플러스 마이너스 3.5를 하면 그 축점의 값이 이렇게 8.75, 16.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그 1 또는 뭐 1.33, 1.414, 1.5 이 정도 수준에서 축점의 거리를 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스페이스 필링인데, 이제 요 스페이스 필링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험 공간 내에다가 실험점을 채우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오그멘트 디자인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6개의 오그멘테이션 옵션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있는 요 2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오그멘트는 말 그대로 2차 실험에서 어떤 효과를 추가적으로, 어떤 인자의 상호작용, 어떤 인자의 공률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인지를 이렇게 정할 때 주로 쓰는 옵션이 오그멘팅이고, 지금 말씀드린 6번째 스페이스 필링 공간 채움은 말 그대로 내가 관심 있는 그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랜덤으로 몇 번을 그냥 필링해서 실험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통 기존 실험 결과 공간 스페이스 전체에서 랜덤으로 실험점을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보면 1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보다 좁혀가지고 실험점을 추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차 실험점을 잡아서 1차 실험을 했다고 하고 8번 실험 결과를 해석을 했을 때, 만약에 피드 레이트는 10, 15가 아니고 10하고 11 사이, 그리고 캐탈리스트는 1, 2가 아니고 1과 1.5 사이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보다 좁혀가지고 2차 실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좁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좁힌다고 하는 것은 1차 실험 결과에서 일종의 제약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define factor constraint라는 걸 눌러가지고 여기
그 specify linear 선형 제약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linear constraint add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피드 레이트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가 10에서 11 사이로 2차 실험 결과 스페이스를 지정하겠다고 하면 피드 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차 실험 결과 내에서 2차 실험 스페이스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10, 15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10, 11의 공간에서만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10, 11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탈리스트도 1하고 1.5 사이에서만 2차 실험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헤드를 클릭을 하고 캐탈리스트에 대해서 1.5 이하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옵션을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페이스 필링을 클릭합니다. 스페이스 필링을 클릭을 해서 내가 필링을 몇 번 할 거냐 2차 실험을 몇 번 제약된 공간에다가 실험을 몇 번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냥 5번 이렇게 해서 OK를 클릭을 하고 하면 이렇게 5번의 추가 실험이 잡히고 메이크 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드 레이트하고 캐탈리스트에 대해서 내가 좁힌 스페이스 내에서 실험점이 5개 잡혔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보면 맞죠, 그죠? 여기에 내가 실험점을 좁힌 영역 내에서 5번의 실험점이 필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오그멘트 디자인의 6가지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뒤에 있는 스페이스 필링하고 오그멘트 디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그멘트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6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2가지 오그멘테이션 디자인 케이스를 넣어놨는데 이것을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치가 2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수율이 있고, 이것은 이제 망목 특성이죠. 매치 타겟인데 최소 8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망소 특성으로서 코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도는 퍼스트 스크린 디자인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2가지 반응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4개 인자에 2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2가지 실험 레벨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칭 구조에 보면 실험 인자가 4개니까 이 인자 상호작용이 이제 6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 왼쪽에 있는 3가지가 오른쪽에 있는 3가지하고 쉽게 해서 교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만약에 1차 실험 결과가 이제 이니셜 스크리닝 데이터를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4가지 실험 인자에 대해서 2가지씩 실험 레벨을 잡고 8번이니까 2의 4승에서 2의 4승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 분배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2차 실험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알고 해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더에 대해서는 여기서 실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요거 갖고 그걸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해석했다고 가정을 하고 일더에 대해서는 템퍼레이처만 유의한 주요가이기 때문에 오늘 2차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그다음에 코스트에 대해서는 프레셔하고 캐탈리스트가 유의한 주요가 그러니까 4가지 변수 중에서 2가지만 유의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터하고 프레셔의 2인자 교작용 및 모든 가능한 2차 공률 효과를 2차 실험에서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갖고 2차 실험에서 템퍼레이처의 범위를 여기는 좁히는 게 아니고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실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예산과 시간의 제한으로 총 실험 횟수는 1차 8번, 2차 8번, 그 다음에 3차 검정 시험 4번 이렇게 해서
2차 실험에서는 8번으로 우리가 오그멘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실험을 위한 오그멘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게 우리가 템퍼리처의 범위를 220에서 200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두 개의 상호작용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효과를 모든 가능한 2차 공유효과를 이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반응 표면 실험으로 적용을 위해서 그 옵티멀리티를 아이옵티멀티로 변경하는 이런 것까지 오그멘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아서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하려고 하면 DOE의 오그멘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여기 네 가지가 X인자고 일드하고 코스트가 가능치 Y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2차 실험을 위한 오그멘테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퍼리처의 범위 확대하는 거는 범위 확대는 여기서 그냥 좁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원래의 실험 수준에서 그냥 그 확대된 범위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220을 200으로 변경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이 두 개의 상호작용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X인자에 대해서 그 2차 공유 효과를 추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그멘트를 클릭을 해서 그 리액터 프레셔를 제외한 상호작용 두 개를 제거를 한다 그러죠. 그럼 얘하고 리액터하고 캐탈리스트 리액터 템퍼리처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가능한 2차 공유 효과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네 가지 팩터를 정하고 2차 공유 효과를 세컨드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위에서 지정된 거 하나만 더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팩터 탭하고 모델 탭에서 다 정하고 파워를 세컨드에 이렇게 되죠.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네 가지 그 인자에 대해서 모두 다 2차 공유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 표면 실험을 해서 그 옵티멀리티를 아이옵티멀로 변경하려고 하면 여기 제일 상단에 오그멘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옵티멀리티에서 이것을 이제 아이옵티멀 디자인으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옵티멀리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점프는 이제 반응 표면 실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디옵티멀리티로 옵티멀 설정을 하고, 그다음 반응 표면 실험일 경우에는 아이옵티멀로 디자인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차 실험에서 8번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단에 보면 디자인 제너레이션에서 여기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는 이제 첫 번째 1차 실험의 횟수 플러스 2차 실험의 횟수입니다. 그래서 1차 실험 횟수 8번이니까 2차 실험 횟수 8번 더해서 16번을 하면 해서 베이크 디자인을 클릭을 하면 이제 좌표 교환 원리를 이용해서 실험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커스텀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 몇 초 정도의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6번 실험할 수 있는 그 실험 계획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약 실험 결과를 대로 실험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그 오그멘티드 디자인 데이터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공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중첩점 같은 게 추가됐고, 이 수준 4인자에 대해서 두 개의 반응치 일드 코스트에 대해서 실험 결과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모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반응치 Y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DOE 테이블에서 오그멘트 해가지고 설정한 내가 보고자 하는 이펙트 효과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런을 클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반응치 Y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반응치에 대해서 세퍼레이트 별도로 실험 결과를 분석할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반응치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분석할 건지 옵션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핏 세퍼레이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투게더 한꺼번에 이제 모델링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합집합 이렇게 되면은 합집합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펙트가 하나의 반응체에만 유의해도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기 핏 세퍼레이트를 클릭을 하면 각 반응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모델을 축소하기 때문에 각 반응치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는 효과는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번 세퍼레이트로 별도로 한번 일드하고 코스트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핏 세퍼레이트를 클릭을 하고 런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면 분석 결과가 그 일드하고 코스트 두 개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드부터 보면 이렇게 보면 이펙트 서머리에서 각 효과별로 어떤 효과가 유의한지 그 일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유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0.05 기준으로 그냥 제거를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주효과하고 두 개의 공유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드에 대해서. 코스트는 좀 다르겠죠. 코스트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P-밸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 대부분의 효과가 코스트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수의 효과만 유의하다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의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효과만 유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반응이 각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만약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고 싶으면 핏 그룹에 들어가서 프로파일을 클릭을 하면 맨 밑에 하단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반응치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모아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함수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맥시마이즈 디자비트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선택된 필드하고 코스트 두 개의 반응치를 각각으로 분석하고 난 다음에 합쳐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포함된 세 가지의 주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조건일 때 일드하고 코스트가 최적화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금 더 간단한 케이스인데, 오그멘트 디자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황은 조금 복잡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읽어보시면 이렇게인데, 만약에 이제 실험 결과만 오그멘테이션 하는 그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템퍼리처부터 데이까지 8개의 실험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실험 요인은 연속형 요인도 있고 범주형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A는 여기서는 이제 블락 인자인데 8개 포함을 해서 8개 실험 요인에 대해서 일드, 그 다음에 퓨리티, 임퓨리티 이렇게 3개의 반응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 12번의 실험 결과가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요런 이제 두 가지 2인자 상호작용하고 템퍼리처 및 타임에 대한 2차 공유 효과를 추가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총 20번의 오그멘트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DOE 오그멘트 디자인 들어가서 여기 8개가 X인자고 4가지가 Y니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오그멘트를 할 수 있는데 오그멘트를 클릭을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디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2가지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싶어요. amount, temperature, amount, time. 그러면 여기 상단에서 팩터 탭에서 amount를 선택을 하고 밑에다가 amount, temperature, amount, time이니까 여기에 temperature, time을 클릭하고 크로스를 클릭을 하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2가지 2인자 상호작용이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추가하고 싶은 것은 템퍼리처하고 타임에 대한 2차 공률 효과를 추가하고 싶으니까 템퍼리처, 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을 하면 그거는 이제 혼합물 인자가 이렇게 포함이 섞여 있는데 혼합물 인자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처리한다는 그런 이제 얼러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템퍼리처하고 타임에 대해서 2차 공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이펙트가 같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총 20번 실험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총 실험 횟수를 20번을 해서 메이크 디자인을 하면 이제 그 20번 1차 실험을 포함해서 2차 실험 총 20번을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계획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메이크 테이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20번에 대한 실험 계획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치색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실험 결과를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통계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기존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1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실험을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이펙트, 실험의 범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프의 플랫폼 기능인 오그멘트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참조하시면은 우리가 일부 분들이 이제 실험 요인이 많을 때 원샷으로 실험 요인에 10개씩 막 포함해서 한꺼번에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스크리닝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또는 3차 실험을 디자인할 때 오늘 말씀드린 오그멘트 디자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효과, 1차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 싶은 효과, 보고 싶은 디자인 스페이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점프의 DOE 오그멘트 디자인 기능을 이용해서 순차적 실험 계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5분 동안 이렇게 이제 오그멘트 디자인을 활용한 순차적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제 웨비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이제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식적인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